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그 펑션스에서 그 파이어스토어 컨버터로 이제 데이터 쓰고 읽는 거 한번 다뤄볼 건데요. 프론트와는 좀 달라요. 약간 다른데 뭐 거의 비슷한데 뭐 말 그대로 펑션스는 파이어베이스 어드민이 이제 동작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드민 SDK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타입스크립트로 인한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오늘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게 어드민 SDK, 무적이거든요. 어드민 SDK로 이제 작업을 하는 건 파이어스토어에 아무거나 넣을 수 있고, 스토리지든 뭐든 파이어베이스 자원을 마음껏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뭔가 제약 조건이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이제 그 어드민 키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어디서 얻냐면 이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설정 서비스 계정에 새 비공개 키 생성을 하면은 뭐 어떤 특정한 이름으로 이제 다운로드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편의상 저는 이제 key.json이라는 파일로 일단 이름을 바꿔서 저장을 여기 src 안에다 넣어야 돼요. 이거를 src 바깥에 이제 key.json을 넣게 되면은 요 빌드가 좀 꼬일 수가 있어요. 지금 파이어베이스 아니 타입스크립트라 하면은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요 src에 있는 디렉토리를 컴파일해서 요 아웃 디렉토리가 lib이죠. lib에다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이렇게 ts를 js로 만들어주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src의 내부에 있는 거를 이제 컴파일해서 여기로 넣어야 되는데 key.json 이제 바깥에 있으면 이제 여기 설정이 좀 다르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뭐 특별히 신경 쓸 거 없고요. 자, 일단 key.json을 받았는데 저거는 이제 소스에 공개가 되면 안 되겠죠. 일단은 여기다가 key.json을 소스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회색이 됐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걸 로컬 테스트를 하려면 뭐 이런 파일 필요하죠. 그 어드민 콘픽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정도는 기디그노에 이제 등록을 해주고, 일단 빌드가 돼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얘가 처음에 구동할 때 제가 콘솔 로그 지금 다 지우고 요거 하나만 남겨놨는데 이 코드를 바꾼다고 동작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지금 동작하는 것 같죠? 뭐라도 쓰면은 동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앞전에 있는 요 자바스크립트 요 파일이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귀찮지만 펑션스 가가지고 얀 빌드를 한번 해줘야 돼요. 얀 빌드보다는 TSC가 자주 사용하죠.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얀 TSC라고 하면은 변경된 요거를 컴파일해서 바뀐 이제 내용으로 하게 돼 있죠. 뭐 근데 이제 귀찮기 때문에 요 펑션스 매번 들어가서 이걸 해야 되죠. 사실은 저 변화를 감지해서 이제 훅을 잡아다가 이제 빌드를 시키는 방법이 있을 건데 사실 제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도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귀찮기 때문에 functions tsc라고 해서 구차하게 가가지고 이런 행위를 한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자주 쓰니까 이렇게 해주면 functions 가서 tsc를 해주는 거죠. 그럼 함수 한번 호출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고요. 이제 플러그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기존에 했던 거랑 좀 다르죠. 기존에는 이제 프론트에서 했던 건데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일단 비슷하게 플러그인스라는 디렉토리 똑같이 작업할게요. firebase.ts 이런 걸 만들어서 처음에 키 파일을 먼저 로드를 해야겠죠. 키 파일은 서비스 어카운트인데 사실 요 코드 그대로의 스니펫을 그냥 긁을게요. 요건데 얘는 일단 무시하고 요 서비스 어카운트는 이게 아니라 임포트 해야 되죠. 타입스크립트에서 이렇게 하고 from 이게 뭐냐면
바로 위에 있는 키.json. 근데 아까 보면은 이 안 떴죠, 키.json이. 지금 그리고 빨간 줄 이렇게 쳐 있는데, 어, 자, 일단 이거를 먼저 잡아야 돼요. 일단은 얘는 여기다 놓고, tsconfig에, 얘 보면은 이렇게 다 나와요. 이게 저도 이걸 알고 하는 게 아니라, resolve json 모듈, 뭐 이런 걸 하래죠. 그래서 하자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다행히 이렇게 나와줘요. 이렇게. 좀만 쳐도. 예,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면은 바로 적용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예, 얘는 해결이 됐죠. 제이슨 파일을 처음에 구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콤픽에 의해서. 근데 얘가 또 빨간색이죠. 얘는 또 왜 그러냐면 ES 모듈 인터럽이라는 뭐 플래그를 걸어 어쩌고저쩌고 하죠. 그럼 ES 여기 이런 게 있죠. 얘를 true로 하면은 예, 얘도 아마 해결이 됐죠.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한 땀 한 땀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드민을 하는데 구 모듈은 이렇게 as는 alias라고 하는데 이거를 alias 어드민으로 하겠다예요. 그래서 from firebase 어드민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잘 됐죠. 근데 initialize에 또 얘가 또 뭐 발성이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형이 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걸 원하는 거야. 어드민 서비스 어카운트라는 걸. 그래서 이 형은 지금 스트링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요거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귀찮으면은 타입스크립트 때문에 못 살겠다. 요렇게 해도 해결은 돼요. 노란 줄은 뜨지만. 그렇지만 예, 가급적이면 타입을 정확히 알고 그래야 점 찍으면 다 이제 도우미로 더 나오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빨간 줄 없이 프로그램을 짜는 거를 저는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파이어베이스 플러그인이 하나 이제 만들어진 거죠. 얘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어, 뭐 이것저것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DB를 익스포트를 할 건데요. 음, 일단 익스포트 디폴트로 디폴트로 어드민을 내보내고 그리고 익스포트 const db는 어드민.firestore 예, 이렇게 해주면은 그 걔랑 똑같죠. 그 뭐야 그 프론트에서 했던 거랑 그래서 저는 사실 요 db만 쓰면 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번엔 임포트를 db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써지는지 한번 보려고 해요. 플러그인스에 파이어베이스를 해서 어떤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자고요. 테스트라는 함수를 만들어줘. 편리하게 비동기 함수로 만들어주고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일단 레퍼런스 콜렉션 테스트라고 해두죠. 그리고 도큐먼트 A 테스트의 도큐먼트 A에다가 await 잘 써놓고 써놓은 거 확인하려면 똑같이 레퍼런스에 get을 해주면 되죠. 아, 받아야지. 도큐먼트를 받아서 얘를 함수를 호출을 해주면 이렇게 저장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귀찮지만 또 TSC를 해주게 되면은 얘가 빌드가 되고 나면은 함수가 호출이 될 거예요. 예, 잘 읽히는 걸 확인했죠. 그러니까 쓰고 읽는 게 다 확인이 된 거예요, 지금. 예, 이번에는 이제 모델을 가져올 거예요. 모델을 프론트에 있는 거를 개조해서 쓰자고요. 그래서 요거를 두 개 다 똑같은 거 같이 썼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게 좀 안 돼요. 약간 미묘한 차이도 있고 두 개를 어떻게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냥 따로따로 그냥 귀찮지만 써주는 저는 지금 그런 방법밖에 못 찾았어요. 아쉽지만.
그래서 지금 얘는 골뱅이가 아니라 적어 있는 위치가 요거죠. 파이어베이스. 예, 그래서 파이어베이스를 이렇게 해주니까는 파이어베이스가 없는데 어떻게 됐지? 플러그인에 파이어베이스를 익스포트를 안 시켰는데 요건 아니에요, 사실은. 어드민을 가져야 되고 어드민.파이어베이스 어드민.파이어스토어죠. 이렇게 파이어베이스를 이렇게 바꿔주면 예, 해결이 되는데 딱 한 개가 안 됐죠. 셋 옵션. 셋 옵션이 요런 것 때문에 사실 되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셋 옵션이 지금 안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음, 사실 파이어베이스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 파이어베이스는 그 GCP의 어떤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GCP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이것저것 뭐 파이어스토어의 기능들을 다 할 수 있는데 일반 사용자가 하려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이어베이스가 GCP의 어떤 그런 것들을 기능들을 편리하게 쓸 수 있게 이런 콘솔도 만들고 뭐 저런 것들 스토리지나 뭐 파이어스토어 이런 거 편하게 쓰게 만들어 준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 원류를 가지고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뭐냐면 이런 애들이 이제 사실 버그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걸 미처 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디피니션을 한번 보면은 어, 립에 파이어스토어 이런 것까지 가야 되는 거 참 신경질 나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제가 보면은 결국에는 이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요거를 가지고 파이어 스토어를 다 그냥 하나씩 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도 걔도 있고 걔도 있고 걔도 있어야 되는데 이 셋 옵션이 없는 거예요. 아쉽게도. 왠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얘를 이렇게 셋 옵션이 있죠. 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애들은 어차피 여기서 쓰는 요 파이어스토어는 다 형이기 때문에 타입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문제 없어졌죠. 예, 타입만 지정한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 타입에 대한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기존처럼 한번 써보면 되겠죠. 기존처럼 이제 쓰려면은 테스트를 이제는 이렇게 하지 않고 모델 이제 제가 익스포트를 DB까지 다 돼 있는 애 예로 했죠. 그래서 유저 콜렉션이라고 제 맘대로 지어도 되죠. 예,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뭐 이렇게 다르게 해도 되고요. 여기서 모델스에 유저스라는 거를 임포트를 해가지고 DB 콜렉션은 예,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유저스에 제가 이제 유저 콜렉션만 익스포트 한 게 아니라 유저형 있죠. 유저를 써주면 되겠죠. 유저형이 안 맞으니까 벌써 이렇게 에러가 나서 타입스크립트의 장점을 지금 충분히 보고 있는 거죠. 유저는 지난번에 했던 대로 네임은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제 유저를 넣을 수 있는 거죠. 유저를 넣으면은 얘는 필요 없고 이제는 그래서 유저 컬렉션 가지고 편하게 쓰고 그 유저형을 가지고 딱 정의된 대로만 이렇게 쓰게 해서 네임을 쓰면은 지금 크리에이트 할 때, 투 파이어 스토어 할 때 타임스탬프가 없으니까 자동으로 찍히게 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읽을 때는 변환된 애들로 이렇게 나오게.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 저장을 해도 변화가 없지만 얀 FT를 딱 해주면 유난히 오래 걸리네. 예. 제가 네임이라고 썼지만 요 컨버터를 통해서 시간들이
타임스탬프들이 딱 찍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 별거 아닌데, 뭐 요상한 것들 때문에 되게 시간이 많이 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한 번만 좀 익숙해지면은, 점점 더 편한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에는 이제 이걸 이용해서 진짜 유저를 만들 수 있겠네요. 예, 이상입니다.